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늘 굵직한 정치 이벤트로 맞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출정식을 치렀고요. 시진핑 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두고 노동신문에 기고를 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시진핑 주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올렸다. 와,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보통 정상회담이나 국빈 방문을 하기 전에 외국 원수가 방문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사례는 가끔씩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고문을 작성하는 건 사실 사례가 드물고요. 특히 북한의 경우에 외국의 원수가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북한 언론 매체에 직접 드러내는 얼굴을 들이미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을 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예우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있으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남한과 함께 하던 어떤 파트너십을 중국으로 다시 바꾸겠다. 이런 뜻이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고문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확 띄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진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지금까지는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좀 미국의 어떤 기조에 어떤 발을 맞추려는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고 거기에다 지금 홍콩 시위 문제로 상당히 지금 골치가 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로키 기조를 좀 버리고 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개입하겠다. 그럼으로써 어떤 미국에 대해서 약간 견제적인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화와 단계적인 접근을 갖다가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네. 이것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북한 핵 문제의 단계적인 접근. 네. 단계적인 해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오히려 북한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이고요. 이번에 또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노동신문에 이 기고를 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고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기고문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언급한 것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북한 핵 문제의 어떤 처리에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실추된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부분들, 하노이 회담 실패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자 힘을 하는 실어주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핵보유국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도 전 들리기도 했는데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제3차 정상회담에 먼저 기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새로운 북중 관계 시대에 일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앞으로 북한과 관계를 더 강화해서 미국이 대만과 홍콩 카드를 쓴다면 나는 북한 카드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핵폐기 협상 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었죠. 그런데 자칫하면 그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을 피해간다 그럴까, 그것을 완화시키는 좋은 카드이긴 한데, 우리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럴까, 시간. 이걸 좀 뺏기지 않았어요. 손해가 막심해졌죠. 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손해가 막심하다. 그렇죠? 사실 주된 위치에서 밀려나 버린 거잖아요, 지금. 글쎄요, 이거를 좀 장기적인 그런 플랜과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외교적 실익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라 하면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금 북한과 미국이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좀 뚫어주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손해냐, 거기에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고 이런 게 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불가능해진 면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국제사회나 이런 데서 외교적인 실리를 챙길 거를 조금 이번에는 못 챙겨야 되거나 아니면 미뤄야 한다면 그런 면에서 손해라고 평가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동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특보 얘기는
첫 번째, 한국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나서게 됐으니 우리 역할이 없어졌다는 게 하나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얘기. 아니, 정세현 장관이죠. 저 잘못했습니다. 자, 정세현 장관 얘기는 그 얘기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해가지고 뭔가 지렛대를 좀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시진핑 주석이 더 많이 줄 겁니다. 아마 우리 정부의 그런 지렛대 역할이 아마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우려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과 살떨리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I spoke with President Xi this morning of China. We'll be meeting at the G20. Very much wants to discuss the future, and so do we. So th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s a very good one. We had a long talk this week. So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 meeting might very well go well, and frankly, our people are starting to deal.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일 것 같은데 지금 북한 방문 직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내가 북한에 간다라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부분에서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목적이 가장 컸을 것이라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G20 회의하기 직전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만남을 갖다가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나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합의가 아니면 이건 우리 응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아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상당히 강경한 어떤 그런 태도에서 별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을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뭐 쉽게 포기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가장 관심을 집중해서 몰두하는 게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오늘 2020년, 바로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 출정식을 열고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Our country is now thriving, prospering, and booming. And frankly, it's soaring to incredible new heights. Our economy is the envy of the world, perhaps the greatest economy we've ha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re going to keep on fighting for every man and woman and child all across. I stand before you to officially launch my campaign for a second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출정식을 열었어요. 빨간 모자 물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출정식에서 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북한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란하고 쿠바 문제, 국제 문제를 다 언급했는데 북한 얘기는 뺐거든요. 우리가 분석했던 것처럼 재선 직전에 쓸 북한 카드를 아직은 꺼내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북한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재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가 당분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묻어두는 거군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발만 억제를 하고 네. 계속해서 끌고 가서 현재 도발이 없으니까 미국 국민이 더 안전했다라고 선전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재선에 승리하려는 건 이제 하나고 네. 또 하나는 현재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의 신전략적 인내하고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출정식에서는 뭔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제 북한 메시지까지 하면 그게 메시지가 너무 좀 분산되기 때문에 네.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공약한 경제 정책들이 다 성공하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이것은 여러 가지 지표들로서 확인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출정식에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약이 지켜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 게임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G20이라는 본 게임을 앞두고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전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좀 몸을 좀 달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재선도 재선이지만 북한 지금 핵폐기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자,